誰にも邪魔されず気を使わずものを食べるという孤高の行為。 고독한 미식가를 상징하는 이 유명한 오프닝 멘트,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자극들이 오고 가는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려면 잠깐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고로 아저씨의 철학. 현대인의 가슴을 울린 그 간단 명료한 철학은 벌써 10번째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을 만큼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바다 건너 이곳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가 만들어낸 그런 문법과 인기에서 힘을 빌리고 싶어하는 비슷한 후발주자 작품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꾸준히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고독한 미식가에서 파생된 작품들이라고 해도 한국과 일본이 보여주는 결과물의 양상은 역시나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에서는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와카코와 술이 있겠습니다. 일단 와카코와 술은 고독한 미식가의 문법을 거의 그대로 흡수하면서 주인공의 성별과 나이를 바꾸고 술을 즐긴다는 설정만 적당히 추가한 작품입니다.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여성 와카코가 퇴근을 하면서 맛있는 술과 음식으로 하루의 고민과 피로를 날려버린다는 그 구성은 확실히 고독한 미식가의 방식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와카코와 술은 그렇게 고독한 미식가를 계승하는 와중에도 그 베이스 위에다가 훨씬 더 특이한 모습을 얹어 놓습니다. ダメだ。なんか食いに行かなくちゃ。どうしたんだい? 업무를 보다가도 배가 고파지면 갑자기 식당으로 달려가 버리는 돌발 행동을 하기는 해도 어쨌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과 장소를 마주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고로 아저씨와는 다르게 와카코와 술의 주인공 와카코는 정말 극한이라 느껴질 정도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람과 장소를 마주한다는 것이죠. 今日会社でちょっと嫌なことがあった。 예를 들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왔다는 에피소드를 그릴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힘이 들고 화가 났었던 건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술을 마시러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의 드라마였다면 그 하루의 내막을 시시콜콜하게 묘사하며 공감의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을 테지만 와카코와 술은 그런 사건의 디테일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축약시킨 채로 오직 와카코가 마시고 먹는 술과 음식의 디테일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까지 현실적인 광경을 보는 것을 일본의 시청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작품의 이러한 컨셉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1週間の仕事終わり、彼氏に会うのもいいけど一人の時間も必要。 와카코는 술을 마시느라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까지 덧붙여 놓습니다. 퇴근길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이 소중한 일과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만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물론 이건 일본이 자주 보여주는 특유의 개그스러운 기믹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면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연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런 연출을 보면 해당 인물을 답답하게 느끼거나 행동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릴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와카코와 술에서 가장 특이한 지점은 고독한 미식가의 철학과 컨셉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일상에서 마주치는 성가신 관계들을 제거해 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의 시청자들은 와카코처럼 퇴근 이후의 시간을 그렇게 닫혀있는 세계에서 안락함을 느끼며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TV 속의 와카코를 보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허락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와카코와 술처럼 극단적으로 관계를 제거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의 음식 드라마들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한숨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더라도 굉장히 느슨한 수준으로만 형성하다가 고민을 해결하고 나면 자신의 일상으로 미련 없이 돌아가 버리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반게리온에 나왔던 AT 필드를 온몸에 두르고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두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한국은 고독한 미식가로부터 파생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음식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고독하지 않음의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란 짝으로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라도 하듯 음식을 먹더라도 반드시 그 과정에 관계를 끼워 넣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형 음식 드라마의 대명사로 남은 식사를 합시다는 물론 최근 큰 인기에 힘입어 시즌2의 방영을 앞두고 있는 술꾼 도시 여자들, 그리고 음식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왓챠의 신작,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밥을 먹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관계 지향성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건 좀 강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서적으로 충족되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먹방을 보면서 식욕을 달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만약 한국 드라마 속의 인물이 정말로 음식만 먹고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의미와 무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먹기만 할 거면 차라리 음식 예능이나 먹방을 찍지 뭐하러 드라마식이나 만들어내냐는 게 아마도 한국인이 갖고 있을 속마음일 테니까요. 물론 우리들도 고독한 미식가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독한 미식가가 이국적인 문화를 토대로 연출되는 우리의 세계관 바깥의 사건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고독한 미식가와 똑같은 이야기의 구성을 배경만 한국으로 바꿔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마치 심야식당의 한국판이 이미 한번 실패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끈끈한 관계를 배제하거나 일본판 심야식당처럼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모습일 겁니다. 일본인들은 관계가 단절된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질감 없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유명한 라멘 맛집에서 혼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라멘을 먹고 나서는 진심으로 만족한 기분을 느끼며 또 혼자 돌아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굉장한 현타와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중간쯤에 농담 삼아 AT필드를 언급하긴 했었지만 인류보안계획이라는 초유의 설정이 하필 일본에서 나온 것도 이런 특징들로 비추어 보면 결코 우연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혼자로 남는 것을 두렵게 느껴서 차라리 우리 모두가 하나의 액체로 합쳐지면 편하지 않겠냐는 그 발상은 앞에서 설명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일본이기에 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런 지점에서 일본의 음식 드라마가 장르적인 특이함이나 음식 자체에만 집중하는 디테일은 분명히 더 갖고 있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내면의 공복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공허함도 함께 갖고 있긴 합니다. 물론 대중문화 콘텐츠가 오직 진지한 이야기만 토론해야 하는 장은 아니니 이런 태도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전적으로 각자의 자유지만 말이죠.